3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양시장 눈치 보면서 출발할 것 같아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맴돌며 현재 동시효과 구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권이기는 하지만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0.19% 하락하면서 2353.01포인트 나옵니다. 2350선 테스트는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만약에 밀리면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과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2350선 바닥을 다져줄 것인가?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동시효과 구간에도 이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1포인트 미만입니다. 0.56포인트, 퍼센트로는 0.0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64.25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4거래를 연속해서 밀리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밀렸습니다. 하루에 1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큰 폭으로 성큼성큼 밀렸는데요. 코스닥 이제는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몇 가지 키워드 보자면은 YTN 매각 관련된 종목 그리고 또 럼피스킨 관련주들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모멘텀 여러 섹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쪽도 좋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쪽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쪽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해당 종목군들 좀 묶어보겠습니다. YTN 유진기업의 품에 안기는 수순으로 좀 진행이 되죠. 어제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 YTN이 오늘장에 거의 상한가입니다. 29.53% 정도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거를 연속해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이 정도면은 그 직전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00원대 초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YTN을 품게 된 유진기업 그룹주들도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은 어제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다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오늘 이 윗꼬리를 채워내면서 4,000원대 초반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4,150원 전거래일 대비로 18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10%가량 오름세 보여주면서 유진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민영화 이슈, 방송국 민영화 이슈가 확대되면서 이 MBC도 YTN의 수술을 밟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MBC 오늘장 7%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종목 오늘 오르게 되면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계속해서 밀려났었는데 방송국 민영화 관련된 키워드 그룹핑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럼피스킨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대성미생물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고로 상한가였습니다. 오늘장까지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 또 이글벳도 10% 정도의 오름세,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진바이오텍도 좋습니다. 7% 정도의 추가 상승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앙백신도 한 5% 정도 오름세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쪽 디지털 트윈 쪽도 보겠습니다. 이 네이버가 대규모의 수주를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무더기로 나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인터내셔널 DX 퓨처엠까지 실적 발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도 하나둘씩 실적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 오늘 실적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중국의 왕이 부장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방문한다. 이 국내외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소폭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0.7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17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출발해주고 있는데요. 1%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1.14% 오른 7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세를 이어가지만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61억 원, 외국인이 21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28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12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외국인은 78억 원, 그리고 기관은 4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증시가 반등해주는 만큼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서비스업에서 1%대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8%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주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에서도 1%대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에서도 0.84%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기계 섹터도 1.04%, 건설업에서도 0.95%로 일제히 1% 안팎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0.6%가량의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화학 섹터도 0.58%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보험 섹터가 0.7%로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운수장비 섹터는 0.16%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이 종목군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은데 삼성전자가 0.15%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욱더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9% 상승한 12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 확인해 볼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모두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34%, LG화학이 0.1%, 삼성 SDI가 0.53%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 19일에 포스코 홀딩스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조 원 그리고 1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인지 0.6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등 이 포스코 계열사들의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될 모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5% 상승한 3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보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어제는 일제히 1%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32%, 기아는 0.48%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는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주에서 네이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2.8% 상승하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와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만큼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08%, 에코프로는 0.82% 상승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LNF의 경우 4.24%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LNF는 양극재와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포스코 DX도 오늘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99% 상승한 51,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알테오젠을 제외하고서는 나름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0.9% 하락하고 있지만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 제약도 0.47% 상승세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0.7%의 상승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HPSP가 4.48% 상승하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0.1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1.65%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니까 어떤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어떤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일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성장주입니다. 성장 기술주들 우리가 앞서서 봤던 AI 쪽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로봇 몇몇 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전반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양자 키워드,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AI 이런 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았던 상품주들, 국제유가 연동되는 종목, 천연가스, 곡물 쪽 이쪽이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워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이 YTN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뒤를 잇는 종목이 유진기업인데 역시나 같은 이슈에 맞물려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오르는 종목 IMBC, 이 방송국 민영화와 관련된 붐이 현재 시장에 크게 불면서 KNN이나 디지털조선 이런 방송 매체, 언론 쪽으로 급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은 그 사이에 세 번째로 많이 오르는 종목 이노뎁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묶이죠. 웨이버스라든지 같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풍이 불어오면서 오늘장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지트 많이 오르네요. 위지트를 비롯해서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최근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이 두 가지 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도 3만 달러 돌파하면서 오늘장에 또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럼피스킨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은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테마가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짚어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11.9%가량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9%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11월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1월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를 한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현물 ETF가 상장될 그 가능성이 점점 더 고조가 되고 또 여러모로 그동안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흐름 과연 앞서서 보여줬던 그런 에너지를 이번에도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의견이실까요, 조봉관님? 가상화폐 잘 모르는데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온 거는 미국에서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꺾인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5% 넘어섰는데 거기서 이제 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내려오는 추세. 이제 좀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자산은 결국에는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금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이자가 붙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의 추세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뭐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도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원래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데 뭐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 짧게 좀 대응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방송 민영화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YTN이었죠. 그런데 사실 방송이나 언론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거래량도 제한적이고 탄력이 약합니다.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종목군들인데 이 뉴스에 정말 오랜만에 무더기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YTN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인수주체인 유진기업이 25% 급등입니다. 52주 신고가 썼고요. 거기에다가 거래대금도 340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오랜만에 강하게 실리고 있는 모습 유진기업 있습니다. 유진기업 그룹주들 묶어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8%, 유진로봇도 이쪽입니다. 유진로봇도 3% 정도 오르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자 치면 유진테크도 나오는데 이 종목은 그룹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까지 세 종목 좀 모두 다 오름세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방송 관련해서 다음 타자는 어떤 쪽이 될 것인가 MBC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현재 IMBC 14% 급등인데요. 다만 윗꼬리는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경제TV 2%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KNN 있습니다. 부산방송이죠. KNN 7%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M&A 이슈에 이렇게 또 강하게 반응을 하네요. 거기에다가 다른 방송주들도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일단은 YTN의 상한가는 뭐 당연히 이유가 있는 상한가니까 뭐 그렇고 일단 뭐 유진기업이 오늘 어제 이제 윗꼬리 달렸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200억 정도를 일단은 인수자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회사에 제가 재무 상태를 좀 아침에 좀 파악을 해보니까 현금성 자산은 한 1,000억 정도 있어요. 뭐 유동성 자산은 한 5,000억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일단 그렇게 본다면은 3,000억 조달이 과연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차라리 YTN 뭐 이런 쪽이 차라리 뭐 더 관심이 더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MBC 매각은 일단은 뭐 이동관 씨가 YTN하고 같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만큼 네.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좀 짧게 보자라는 시각이신데 사실 3파전이다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료 노출을 보통은 꺾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오히려 정반대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밀리다가 노출이 되고 나서 급등하는 이런 패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YTN 그거 물어보셨을 때 오늘 인수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일단 저번에 재료 노출로 인해서 꺾였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고점 테스트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고 중간중간에 뭐 좀 불협화음 잡음이 좀 들리면은 주가는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유진기업은 뭐 돈을 쓰는 주체인데 조금 네. 어떻게 본다면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쪽은 오히려 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일즈 외교에 대한 성과가 하나둘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쪽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이버가 2.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민감한데요. 웨이버스 15%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무벡스가 한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무브넥스는 또 10% 정도 오르는데 이렇게 이노뎁도 한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이쪽으로도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를 않아서 투자 메리트 어떻다고 보세요? 결국엔 금액이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1억 달러요. 아, 이렇게 금액 나왔습니까? 네. 네이버는 수주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금액이 좀 작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재료는 노출됐는데 이제 금액이 좀 있으니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뭐 이게 2박 3일까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짧으면은 뭐 오늘 급등했다가 또 꼬리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 뭐 이렇게 좀 짧게 좀 봐야 된다. 어차피 이제 재료가 짧게. 노출됐으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봐야 된다. 다음으로는 럼피스킨입니다. 이쪽으로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군들도 있는데 다른 테마주들이 좀 부각돼서 그런지 대성미생물이 15% 정도 오르는 게 그나마 가장 강한 겁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하며 출발을 했지만은 상한가 풀리면서 현재는 음봉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대체로 어제 동반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군들이 상승불이 꺼지네요. 중앙백신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거의 뭐 상한가로 보셔도 무방하는 29.9%의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장 초반에 12%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럼피스킨은 확산세입니다. 잡힌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종목군들은 일찍 꺼지네요.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길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성미생물은 어제 이제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5%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후발주자들 이글백, 중앙백신 같은 게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이런 거는 결국엔 차트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뉴스가 강도에 따라서 움직임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수급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좀 출렁였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이쪽에 이 반도체 칩 열심히 좀 잘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PC용으로도 만들겠다 얘기를 하면서 인텔은 빠지고 엔비디아는 오르고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 정도인데 SK하이닉스가 1.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탄력 좋습니다.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HPSP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오늘 눈길이 갑니다. 오늘의 상승 의미 있다고 보세요? 저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오늘 지금 소폭 약세를 기록했는데 엔비디아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약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미리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 소부장주들은 오늘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인데 뭐 그렇게 큰 종목들보다는 소부장주들 위주로 플러스 날 때 쫓아서 하는 거다. 이따 오후 시장 봐가면서 뭐 일단 거의 뭐 종가 무렵에 한번 매수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필라델피아 지수가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보조지표 보고 보조지표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응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의 시그널을 또 이렇게 또 읽어주셨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지금 체크해볼 만한 종목이 IT 쪽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2% 정도 오르고요. STI도 5% 정도의 상승권이고 KH바텍도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약간씩 좀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장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IT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네. 그냥 일단은 나스닥이 뭐 좀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IT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좀 오르니까 좀 매기가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저는 뭐 큰 여기서 뭐 의미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 쪽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SKC가 7%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는 어제 상당히 좀 탄력이 좋았었죠. 이 종목 어제 3% 올랐고 LNF는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도 7%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걸 지켜내지를 못하네요.
있네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받으면서 현재는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LNF의 최대 주주인 세로넥스도 패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10%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윗골이 달린 음봉 형성하고 있고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1% 안팎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2차전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뭐 2차전지 움직임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시장이 안정되면 2차전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전장은 그냥 저는 뭐 모든 종목들 오늘 반도체 오전장이 조금 강한데 네. 조금 관망을 해보면서 오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요즘 정강 후약이 되게 많잖아요.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엔 거래량, 거래대금이 모두 이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에만 좀 잠깐 반짝하고 오후에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오후에 그냥 보고 조금씩 사자 뭐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일단. 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큰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현재 8%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렉나자 모멘텀 나오기 이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간 거고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은 1차 표준치료제 가능성을 증명을 했다. 연내 FDA 승인 신청이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꺾여 있습니다. 이번에 이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 끝나고 나서 계속 안 좋습니다. 현재 8% 정도의 하락 움직임. 오스코텍도 묶어서 보겠습니다. 13% 급락 나옵니다. 직전 저점 이탈 여부 좀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다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업종지수는 현재 1.5%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쪽. CMO, CDMO 하는 쪽이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하는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또 호재 뉴스가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진펜트라라는 셀트리온에서 만든 신약이 FDA 판매 허가 받았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3인방 나란히 3% 안팎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떤 쪽으로 갈피를 잡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이제 뭐 기존에 나왔던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이제 재료는 노출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위탁생산 CMO 이런 쪽의 업체들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도 잘 나오고 좀 안정성도 있고 셀트리온은 또 합병도 승인됐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제가 뭐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약 같은 진펜트라요? 네. 그런 것도 뭐 단발성 이슈가 되지 않느냐 상승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안정이 돼야지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금리는 조금 꺾이는 모습은 보이는데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금리 꺾이는 게 제약바이오는 그냥 지금 현재 뭐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뭐 대형 제약사들 CMO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다음으로는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쪽이 중동 모래바람 관련 종목입니다. 네옴시티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호재가 좀 들려오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유진기업 있습니다. 이 종목이 참 신기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한다. 이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 다음날 이틀 연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영을 하고 끝났나 하던 찰나에 오늘 이렇게 거래량 동반한 급등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 현재 거래대금 400억 정도 돌면서 회전율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도 7% 정도 지금 대체로 종목군들이 호가 빠르게 바꾸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유신도 보겠습니다.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건설 중장비 하는 쪽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그 변압기 쪽으로도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 키워드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재료는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이제 카타르 방문이 좀 남아 있잖아요. 아, 그쵸. 25일에. 네. 이제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그쵸. 거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리 조금 사우디에서 성과가 일단 뭐 좋게는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뭐 그런 쪽에 또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히링 같은 경우도 뭐 22%좀 급등하고 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많이 오르면은 한번 팔아보자 일단은 단기성으로 요즘엔 네. 오전에 이렇게 시세가 오후까지는 연결되기가 좀 힘드니까 네. 일단 챙기고 한번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트레이딩 전략 얘기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최현주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